밤은 깊었고 궁궐의 등불은 희미하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방 안에는 수량이 진하게 배어 있었고 왕 이연은 쓰러진 채 잠들어 있었다. 그의 손끝은 아직도 술잔을 놓지 못한 듯 헐겁게 움켜쥐고 있었고 숨결은 술 냄새와 함께 무겁게 흘러나왔다. 그때 문지방의 그림자가 조용히 길어지고 방문이 살짝 열리며 연지영이 음식을 들고 들어왔다. 전하, 술아 드실 시간입니다, 전하. 그녀의 목소리는 예의에 맞게 낮았으나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왕의 모습에 눈을 크게 떴다. 예상치 못한 풍경 빈잔, 기울어진 병, 흐트러진 옷깃, 그리고 왕의 가느다란 숨. 연지영은 황급히 음식을 내려놓고 다가갔다. 전하, 고개 드세요. 잠시만요. 그녀가 등을 받치자 힘없이 흔들리던 왕의 손이 갑자기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다. 휘청 순간 균형이 무너졌고 그녀의 몸은 침상으로 당겨졌다. 그리고 입술이 닿았다. 전하! 술기운에 젖은 입술은 따뜻했고 방 안의 시간이 멎은 듯 달콤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러나 왕의 눈동자엔 취기가 겹겹이 비쳤다. 이 순간이 진심인지 술의 충동인지 판단할 여지도 없이 입맞춤은 짧은 번개처럼 스쳐갔다. 전하, 이건...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저 깊고 무거운 숨만이 이어졌다. 그녀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식히지 못한 채 조심스레 몸을 뗐다. 술 때문이야. 틀림없어. 스스로를 달래며 이불을 정돈하고는 음식을 상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그리고 문턱을 나서며 아주 작은 한숨을 흘렸다. 아침이 밝았다. 수라간의 김은 투명했고 솥은 은근한 불로 숨을 쉬었다. 연지영의 발걸음은 가볍고도 조심스러웠다. 어젯밤 술기운이었을까? 아니면 가슴속 의문은 연기처럼 어지러웠다. 왕의 침소. 그녀가 상을 들고 들어서자 왕은 무심한 얼굴로 음식만 받아들었다. 전하, 어젯밤. 수라를 내려라. 네. 군더더기 말을 줄여라. 먹을 것만 올리면 된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식사에만 손을 뻗는 왕. 연지영은 억지로 미소를 붙여 바라보았지만 이연의 눈빛은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차갑게 빛났다. 그 차가움이 칼처럼 뺨을 스쳤다. 아, 술김에 한 짓이었구나. 기억조차 없구나. 설렘은 재처럼 식어가고 허탈감과 분노가 밀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문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느냐? 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등을 붙잡았다. 앞으로는 알아서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매서웠다. 음식을 맛보지도 않고 떠나는가? 기미를 하고 가라. 아, 나 정말 짜증나게 알아서 드시라고요.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곁에 있던 내관들도 얼어붙었다. 폭군의 표정은 언제 화산처럼 터질지 모를 음압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연지영이 정면을 바라보고 쏘아붙였다. 어제 날 눕혀놓고 뽀뽀까지 해놓고선 술 취해서 기억도 안 나나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했잖아요. 왕이면 뭐든 맘대로 해놓고 다음날 모른 척해도 되는 건가요? 이연의 눈이 커졌다. 그건 됐고요. 앞으로 술 마시고 함부로 그러지 마세요. 정말 기분 나빠요. 그녀는 등을 돌렸다. 순간 왕의 입가에서 지독한 침묵이 길게 흘렀다. 왕이 낮게 말했다. 기억난다. 거짓말.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 약속 전하가 지킬 수 있겠어요?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왕은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어젯밤 내가 그리고 아주 깊은 한숨. 시간은 흘러 낮. 사신단 접대를 위한 대연이 코앞이었다. 수라가는 분주했고 열기는 뜨거웠다. 육수는 불을 일정하게. 채소는 들어오는 대로 손질해서 올려요. 장독도 다시 확인하고요. 연지영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전날의 감정은 일 앞에서 눌려 있었다. 나라의 체면이 걸린 자리, 한 점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전장. 그러나 그림자는 이미 퍼지고 있었다. 강목주의 질투가 움직였다. 그녀는 밤사이 사람을 풀어 저장고의 곡식에 벌레를 풀고 채소 창고에 쥐를 들였다. 그리고 연회의 술 항아리 위 보이지 않는 독에 가루를 얹었다. 이 정도면 무너질 일만 남았지. 그녀는 부채를 접으며 미소를 아주 얇게 새겼다. 새벽이 짧게 가고
아침이 밝자 참사가 드러났다. 채소는 누렇게 떠벌레 먹었고 곡식은 오염되어 쓸 수 없었다. 수라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신이 곧 도착한다. 이 꼴로 어찌? 누가 창고를 관리했나? 서로를 탓하는 목소리가 소뚜껑처럼 부닥쳤다. 연지영은 재료 더미 앞에서 잠깐 말을 잃었다. 어떻게 이 정도로?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다. 대령 숙수의 어깨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가 손끝을 말아주는 순간 회랑 끝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다. 탁! 누군가가 어깨에서 내려 던진 것. 향이 먼저 방을 뒤흔들었다. 피의 냄새와 숲의 냄새가 엮인 신선한 고기. 전하! 이연이 서 있었다. 그의 어깨엔 갓 잡은 꽃사슴이 걸려 있었다. 저번에 취중의 일을 사과한다. 그 대신 판을 바꿔라. 연지영은 고기를 내려다보고 눈을 들었다. 판을 바꾸라 좋습니다. 그녀가 다시 장수의 목소리로 외쳤다. 남아있는 채소 중 쓸 수 있는 건 모두 추려요. 뼈는 따로 모아 육수를 고고 껍질은 깨끗이 긁어 숯불에 맥을 잡아요. 실수는 없습니다. 따라오세요. 숙수들의 손이 다시 살아났다. 신막지는 불을 낮게 엎고 민개덕은 씻을 수 있는 곡식을 골라 씻었다. 엄봉식은 뼈를 분리하고 맥만수는 발효장의 숨을 얇게 깼다. 시간은 3시간. 충분합니다. 그 짧은 대화에 절망은 균열을 냈다. 칼끝이 고기를 해치자 근섬유의 결이 펼쳐졌다. 연지영은 마른 수건으로 핏물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불 지금. 아니요, 한치 낮춰요. 수분을 날리기 전에 향부터 만들어야 해요. 네. 장 반 스푼. 산미는 조심. 오늘은 숲의 냄새가 주인공이에요. 솥에서는 깊은 육수의 향이 올라왔고 숯불 위에서는 사슴 껍질이 바삭한 소리를 냈다. 연지영은 타이밍을 초단위로 쪼개 배치했다. 첫 입은 놀람, 둘째는 위로, 셋째는 도망칠 수 없는 중독. 그녀가 마지막 소스의 점을 얻는 순간 누군가 회랑에 서 있었다. 이연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과인은 너를 지켜보겠다는 말이 아니다. 너의 요리를 지켜본다. 요리는 사람입니다, 전하. 오늘 보실 건 제 욕심이 아니라 조선을 지키는 숟가락이에요. 대연의 상이 펼쳐졌다. 인주대왕 대비와 대신들이 자리를 지키고 사신단이 입장했다. 강목주는 수수한 미소를 붙였으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연지영이 꽃사슴 요리를 올렸다. 모든 시선이 쏠렸다. 사신단 대표가 젓가락을 들었다. 한 점 입안에 넣자 표정이 변했다. 이것은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다. 숲을 먹는 것 같군요. 깊고도 담백합니다. 조선의 수라가 이토록 고결하다니. 다른 사신들도 차례로 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완성도다. 요리는 언어를 뛰어넘는다더니 진실로. 수라간 사람들은 몰래 어깨를 떨며 안도의 숨을 쉬었다. 연지영은 손을 모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강목주의 부채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계집 또 버텨? 좋아. 오늘은 웃어라. 하지만 곧 연회가 무르익을 즈음 술 항아리가 열렸다. 은은한 향이 퍼졌지만 연지영의 직감이 가시처럼 곤두섰다. 향이 평소와 달라.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스스로 잔에 술을 덜었다. 숙수의 책무로 먼저. 한 모금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혀끝 후려치는 금속성 찌름. 심장이 잠깐 굽혀졌다. 그 사이 사신단 상으로 술이 오르고 있었다. 대표가 잔을 들었다. 연지영의 다리가 풀렸다. 손끝이 떨렸다. 숨이 얇아졌다. 그녀는 남은 힘을 짜내어 연회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파도처럼 그녀에게 몰렸다. 그 술 마시지 마세요. 그녀가 비틀거리며 사신단 앞에 섰다.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렀다. 술에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순간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잔이 쟁글 탁자 밑으로 미끄러지고 내관들이 허둥지둥 뛰었다. 대신들의 얼굴이 질려버렸다. 의관을 불러라. 왕 이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연지영을 품에 안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칼날처럼 떨렸다. 숨이 가쁘다. 누구냐? 누가 술에 손을 댔다. 사신단 대표는 잔을 내려놓고 엄숙히 고개를 끄덕였다.
방금 우리를 살린 것은 이 여인의 피와 용기요. 조선의 예는 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빛나는군. 강목주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왜 영웅이 되는 거지? 그 부채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왕의 눈빛이 얼음으로 식었다. 술에 독을 탄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찾아낸다. 문을 모두 닫아라. 이 연회장은 옥이 될 것이다. 우리 미장 신수역이 칼을 뽑아들고 호위병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병사들이 출입문을 봉쇄했다. 왕의 음성은 천둥 같았다. 감히 조선의 체면 앞에 독을 푼 자 3족을 멸하고 화형에 처한다. 인주대왕 대비는 미간을 좁혔다. 대신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상황을 가늠했다. 이대로 폭풍이 휩쓸리면. 그러나 왕의 분노는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쓰러진 연지영을 향한 보호와 그녀를 해친 자에 대한 파괴. 강목주는 숨을 삼켰다. 이럴 리 없어 단지 혼란만 주려 했는데 독인 그녀는 속으로 이를 갈았지만 이제 칼끝은 자신 쪽으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 수라간 쪽 회랑. 석일금이 땅을 맞고 장독대를 맞고 바람의 결을 맡았다. 비단풀 말린 약불이 그리고 사초지 냄새.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창고 쪽 문사를 탔어. 그리고 이 길 감찰상궁 쪽 향호일이 묻어있다. 신막진이 장작개를 들고 길을 막았다. 엄봉식이 칼집을 비스듬히 들어올렸고 맹만수가 장부 대신 목주머니 끈을 쥐었다. 어둠 뒤 얇은 소매가 까딱 움직였다. 은비녀가 챙하고 바닥을 스쳤다. 추월의 그림자가 떨렸다. 감찰이 감찰을 피하네. 연지영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조선을 향한 분노가 수라간 사람들의 눈에 피어올랐다. 왕은 연회장 한복판에서 칼날 같은 선포를 이어갔다. 오늘 독을 심은 자를 밝히지 못하면 조선은 오늘로 끝난다. 내가 직접 찾아낸다. 사신단 대표가 나섰다. 왕이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오가 아니라 진실이요. 이 여인이 목숨으로 가리킨 진실 말이요. 왕이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결판을 낸다. 윤춘식이 곁에서 낮게 귀띔했다. 전하, 기왕 판을 여셨다면 판결도 수라로 여십시오. 수라로? 맛은 거짓을 못 이깁니다. 혀는 의외로 정직합니다. 왕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릇을 가져오라. 잠깐의 혼돈 뒤 3개의 그릇이 올랐다. 첫째, 연지영이 항상 쓰던 방식의 술 안주. 둘째, 창고의 술 항아리에서 떠온 작은 잔. 셋째, 강목주가 준비했다던 입가심의 맑은 국. 왕은 먼저 둘째 잔을 코끝에 대고 아주 얇게 냄새만 맡았다.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금속의 찌름. 그는 첫째 안주를 집어 입에 올리고 셋째 국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입맛은 속지 않는다. 혀는 이미 범인을 가리켰다. 강목주가 부채로 입가를 가렸다. 전하, 소인의 정성은. 왕이 눈을 들었다. 정성은 남의 목숨을 담그지 않는다. 바로 그때 회랑에서 석일금이 달려들었다. 손에 쥔 건 얇은 천조각 하나와 향오일에 물든 작은 봉투. 독의 가루가 여기서 났어요. 그리고 이 오일은 감찰상궁이 쓰는 향. 추월의 안색이 사라졌다. 허튼 소리. 엄봉식이 발을 내딛었다. 내가 그 향을 매일 맡는데 오늘만 다른 냄새가 더 섞였소. 독초의 잔향. 왕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명령했다. 모두 끌어내려 조사하라. 의관들이 연지영에게 달라붙었다. 해독이 시작되었고 숨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왕은 짧은 호흡을 길게 늘려보듯 속삭였다. 버티라. 과인은 아직 너에게 물을 것이 많다. 사신단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오늘의 연회는 한 여인의 피와 용기로 체면을 지켰다. 우리는 조선의 예를 보았다. 대왕 대비는 차갑게도 담담했다. 예는 밥에서 시작하고 밥은 사람에서 시작한다. 강목주는 자리에 굳어앉아 있었다. 잠깐의 계획이 거대한 역풍을 일으켰다. 왜 항상 저 여자는 살아남지?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에서 옥반지가 미세하게 돌아갔다. 눈빛은 얇게 갈라진 얼음처럼 깜빡였다. 끝나지 않았다. 왕은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오늘의 진실은 수라가 밝혔다. 그러나 과인은 더 크게 묻는다. 왜, 누가, 무엇을 위해? 그는 연지영을 침전으로 옮기게 했다. 내가 지킨다. 오늘의 요리를 지킨 자이니 내가 지킨다. 새벽의 바람이 차창을 스쳤다.
침상에 누운 연지영의 숨은 조금씩 고르게 돌아왔다. 그녀가 가늘게 눈을 떴다. 왕이 곁에 있었다. 전하. 기억난다. 뭐가요? 어젯밤도 오늘도. 실수도 용기도. 그럼. 왕은 짧게 고개를 저었다. 변명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과인은 입으로만 다스리지 않겠다. 내가 보여준 건 먹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였다. 그녀가 힘겹게 웃었다. 왕이여, 술은 입맛을 둔하게 하고 밥은 기억을 깨워요. 왕은 천천히 일어섰다. 기억했다. 그러니 과인은 너로 정했다. 그 말이 다시 방안을 채웠다. 그러나 이번엔 칼날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문 밖 석일금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신막지는 장작개를 내려놓고 어깨를 두드렸고 민계덕은 눈을 훔쳤다. 엄봉식은 칼집을 다듬며 한마디. 내일은 불을 다르게 쓰세. 맹만수는 장의 숨을 기록했다. 셋째 숟가락에서 다시 마음을 훔치게. 그리고 어둠의 끝에서 누군가가 아주 얇게 웃었다. 강목주였다. 좋아. 혀를 깨웠다면 나는 귀를 막지. 소문은 칼보다 빠르니까. 밤은 깊었고 한 여인의 피가 국가의 체면을 지켰다. 과인은 너로 정했다. 한마디가 흔든 것은 혀의 끝이 아니라 역사의 등뼈. 취중의 입맞춤, 아침의 모욕, 꽃사슴 한 마리로 뒤집힌 판, 그리고 독주 연회. 덫을 수락안에 놔야겠다. 질투에 손이 뿌린 독, 그러나 뱀 내가 이 판 세팅한 거지. 후각은 길을 기억했고 숟가락은 진실을 가리켰다. 오늘부터 그대는 하루도 빠짐없이 과인을 위해 요리하라. 목숨을 건 한 끼 뒤에 도살인 충격의 반전. 나의 입맛에 맞지 않을 시에는 극형에 처할 것이다. 폭군의 칼끝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영웅이 된 대령숙수, 무너진 음모, 그리고 더 거대한 그림자. 다음 편파는 더 커지고 불은 더 낮아지며 향은 더 깊어진다. 누가 왕의 혀를 차지하고 누가 불 속으로 사라질 것인가? 댓글로 토론하라. 연지영, 정신을 차릴까? 강목주는 쓰러질까? 왕의 선택은 사랑인가 정치인가? 역사의 혀가 깨어난다. 폭군의 셰프 56화 예고 곧 이어진다.